안녕하세요. 커밋 한잔 하고 있는 알룩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설명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 최적화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도 제가 너무 시행착오를 하면서 개발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어렵더라고요. 또 편집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편집을 하다가 제가 현타가 와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커밋은 한 상태이고요. 요 마지막 커밋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변경된 부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VS 코드 1.44 버전에 타임라인이라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변경한 커밋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쪽에 이 파일 익스플로러 밑에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뷰를 사용해서 방금 한 커밋을 클릭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다른 익스텐션의 설치 없이 이렇게 디프를 해볼 수 있는 뷰가 나옵니다. 이 뷰를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적화의 핵심은 단 두 개의 막대가 변경되더라도 매번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전체 막대가 30개 있으면 박 컴포넌트 렌더 부분이 30번이나 실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압되는 대상 막대기 두 개만 변경해주는 그렇게 최적화를 했는데요. 먼저 이 바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기존의 바 컴포넌트고 오른쪽이 이번 커밋으로 변경된 바 컴포넌트입니다. 기존의 바 컴포넌트는 스테이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롭스에 의해서 UI를 그려준 거죠. 하지만 이번 최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테이트를 사용한 부분이에요. 프롭스로 받은 인덱스는 초기 위치를 구하는 데서만 한번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박 컴포넌트가 변화될 때는 setX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use state를 사용해서 x와 setX를 뽑아냈고 정렬 알고리즘에서 setX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발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props로 이 reference setX라는 객체를 하나 넘겨주고 객체의 current property에 부모 컴포넌트에서 원하는 setX를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을 사용하는 쪽에서 바 안에 있는 setX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는 보드에서 사용하죠. 보드로 가볼게요. 네, 보드에서 숫자들의 배열인 어레이를 바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extended bar array라는 기존의 어레이를 확장한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기존 어레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확장된 bar array를 사용합니다. 이 bar array에 기존의 그 숫자 밸류들 그리고 아까 bar 컴포넌트에서 setX를 이쪽에 세팅해 주었던 ref setX라는 객체를 하나씩 세팅해 주는데 use ref라고 하는 리액트 훅을 사용합니다. use ref라고 읽겠습니다. use ref를 사용해서 ref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박 컴포넌트를 그릴 때 이 모든 박 컴포넌트에 props가 하나씩 추가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 정렬 알고리즘에서 박 컴포넌트 각각에 있는 setX 함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호출할 때 모든 박 컴포넌트에 setX가 담겨 있는 이 부분 바로 extended bar array를 알고리즘에 넘겨줘야 하는데 알고리즘을 호출하는 데는 요 디폴트 컴포넌트죠. 같은 방식으로 이 자식 컴포넌트인 보드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extended set array를 부모 컴포넌트인 이 디폴트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고 싶어 ref extended bar array 여기에다가 좀 세팅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보드 컴포넌트는 이곳에서 한번 세팅을 해주는데요. use effect react 훅은 컴포넌트 렌더 부분이 실행된 후에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인자로 이 어레이의 스테이트들을 넘겨서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 use effect가 호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 보드가 불려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한번 extended bar array를 이 ref extended bar array에 세팅을 해줘서 이 디폴트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셔플을 눌러서 새로운 어레이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extended bar array를 세팅해주는 부분입니다. current라는 프로퍼티에 항상 최신의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 ref 객체를 사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current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많은 코드들에서 이 .current 프로퍼티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핸드 소트는 초기화가 된 후에 클릭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따로 이 current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렬 알고리즘의 extended bar array를 이런 식으로 넘겨준 것이고, sort 알고리즘으로 가볼게요. sort 알고리즘에서는 기존에는 이 swap만 사용을 해서 실제 배열 안에 아이템들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그 배열을 set array를 통해서 다시 그려줬죠. 변경된 부분에서는 swap을 하기 전에 swap되는 두 개의 막대에서 그 각각의 박 컴포넌트의 set x 함수를 이 delay set 함수로 넘겨서 새로운 위치를 직접 세팅을 해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왑을 하고 set array를 하지 않습니다. promise all은 이 두 개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박 컴포넌트의 위치가 모두 변경이 되었을 때 밑에 줄 스왑이 실행돼서 이 다음 루프 때 값을 정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커밋에서 처리한 또 한 가지가 예전 영상에서 이쪽에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결과가 다르다는 워닝 메시지가 떴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 워닝이 뜬 원인은 기존 코드의 이 shuffle 함수가 숫자 밸류들을 랜덤하게 어레이에 배치시켜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된 결과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실행된 이 shuffle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방법이 이 초기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무조건 1로 세팅이 되게 했고요. 디폴트 컴포넌트가 불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use 이펙트를 똑같이 사용을 해서 시작을 하면 이 부분이 두 번 1로 한번 쭉 그려지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한번 쭉 그려지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랜덤 함수와 같은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을 use effect 훅에 넣어서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시키지 않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실행되도록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은 리플래시를 누를 건데 이쪽에서 잠깐 1로 세팅되는 막대기들이 잠깐 보였다가 랜덤하게 다시 세팅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셨나요? 네, 보이죠? 그리고 로그는 1로 세팅될 때 30번, 그 다음에 랜덤하게 세팅될 때 또 30번 박 컴포넌트의 이 렌더 부분이 실행되는 그런 걸 이 로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드릴 것은 타입스크립트에 타이핑한 부분들인데 뭐 이런 거 리액트에서 제공해주는 타입입니다. 이 ref 오브젝트들은 이런 타입을 사용을 해요. 제네릭 타입으로 이 ref 객체에 어떤 것을 세팅해 줄 건지를 여기 제네릭 타입에 또 세팅을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따라해 보면서 코드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본문에 이 diff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잘 동작하는 걸 보여드리고 끝낼 텐데 먼저 이전 커밋 형상으로 돌아가서 소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지금 커밋을 적용해서 소트를 해보고 그 차이를 볼 건데요. 맨 위에 있는 최신 커밋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미리 커밋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했던 커밋이 여기까지인 것이죠. git reset 명령어를 통해서 이전 커밋 상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드도 다 이전 커밋 상태로 돌아왔고 듀레이션만 좀 빠르게 고쳐서 로그 지우고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 소트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관련된 워닝도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소트를 해보겠습니다. 막대가 한 개 변경될 때마다 이 박 컴포넌트를 렌더하는 부분이 30개씩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총 5850번이 불렸네요. 그리고 다시 최적화를 적용한 커밋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드들이 업데이트 됐고, 이 렌더 바라는 로그는 그대로 좀 남겨두었습니다.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로그 지우고 브라우저 리프레시 하고 바로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박 컴포넌트의 위치가 변경될 때 모든 박 컴포넌트의 렌더 부분이 다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setX 함수를 통해 스테이트 변경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기에 한 번만 불리고 정렬이 될 때는 불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아마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려운 부분보다는 쉽고 좀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같이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